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입니다. 이 대표도 이제 딱 한 번, 다음 주 수요일 변론 기회만 남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측이 회심의 증인을 한 명 불렀는데 되려 이 대표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됐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 첫날에 증인을 13명이나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정말 핵심들만 불러라 라고 제지했고 이재명 대표 측이 고르고 골라서 신청한 증인일 겁니다. 전직 식품연구원 관계자 문답 바로 보시죠. 재판부 앞에서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이재명 대표 측 신청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들은 적도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물어요. 증인이 청사 이전에 사업단장을 맡은 뒤에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매각, 지연 책임을 떠넘기면서 압박했느냐?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 신청 증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네. 앞서서 1심에서요.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단 말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 측이 부른 핵심 증인 13명 신청했는데 그중에 골라서 부른 증인이 협박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현동 용도 부지가 4단계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불법성에 있어서 전혀 국토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려 결국은 1심에서 이제 우리 증인 1년을 받게 됐는데 그 백현동 용도 부지 상향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이 전혀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쾌하게 우리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나 담당 사업자들이 지금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소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과 똑같은 그러한 유죄 편결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성 부의장님. 네. 1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나왔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협박받았다. 이 부분. 허위 발언이라는 거예요. 국토부가 협박한 게 아니고 성남시, 그러니까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런 증언까지 나왔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적어도 이 부분은 좀 뒤집어지기 힘든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그 재판을 할 때 그 전 국장급 그 관계자가 나는 압박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어제 부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서 발언을 한 거 보니까 지금 입장이 바뀐 건지 원래 이랬던 건지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요청한 증인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거를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저 사람의 입장이 바뀐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우리가 봤던 저분의 A 씨의 증언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압박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압박을 느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느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증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특정인의 증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정인의 증언을 위해서 지금 부른 건데 그 관계자가 저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지금 재판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변론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글쎄요.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이재명 대표 측도 당황스러울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 부른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분명 좀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들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불렀을 거라 생각했는데 입장이 바뀐 건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